그 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혼란스럽네요. 오늘은 코난 극장판의 TMI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번에 코난 19기 극장판 화염의 해바라기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오늘은 코난 20기 극장판 수능의 악몽에 대한 걸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수능의 악몽에 대한 TMI를 알아보기 전에 이 극장판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극장판의 시작은 어떤 여자가 안기준을 비롯하여 코난에 나오는 여러 중요 인물들의 정보들을 빼내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안기준과 안기준의 부하에게 걸리게 됐고 그 여자는 웃으며 그 자리를 다이나믹하게 벗어납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튀기 시작했고 그 뒤를 이상윤과 안기준이 쫓아갑니다. 겁나 도로를 박살내가며 쫓아갔지만 여자를 놓쳐버렸고 여자는 놀이공원 근처로 걸어가던 중 놀이공원에서 불꽃 축제를 하는 걸 보더니 갑자기 절규를 합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코난과 탐정단 친구들은 토토수족관이란 곳에 놀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대관람차를 타려고 했는데 벤치에 앉아서 몸에 상처가 많은 채로 멍 때리고 있는 오다이의 여자를 보게 되죠. 보통 사람들이라면 와 눈이 신기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갔을 테지만 우리의 코난은 이 친구한테서 사건의 냄새가 나는 걸 느꼈고 바로 말 걸어가지고 신상 정보를 캐묻게 됩니다. 대충 물어보니까 이 여자분은 기억 상실 증세가 있는 것 같아 보였고 코난은 경찰에 넘기고 싶었는데 탐정단 친구들은 기억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천진난만함을 빙자한 암 걸리는 짓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우리가 당신의 기억을 되찾아줄 테니 우리와 같이 놀자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 오다이 누님은 탐정단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겁나 말도 안 되는 신체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걸 본 코난과 장미는 이 새끼 뭐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오다이 누님은 그 사이에 탐정단 친구들과 관람차를 타러 갑니다. 근데 관람차를 타던 중 누님은 갑자기 머리를 부여잡으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고통스러워했고 바로 놀이공원 근처에 있는 의무실로 오게 됩니다. 한편 이 오다이 누님을 쫓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검은 조직의 베르무트였습니다. 베르무트는 이 여자를 쫓으며 검은 조직의 진에게 연락을 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진을 비롯한 여러 조직원들은 조직 안에 있는 스파이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리하고 있는 스파이들의 명단을 바로 이 오다이의 여자가 극장판 초반에 얻어왔던 거였죠. 그 명단 중에는 키로와 버번의 이름도 있었고 키로와 버번도 검은 조직의 진에게 잡혀옵니다. 키로와 버번은 아니라고 하면서 해명을 했지만 배신자라는 소리만 들으면 이성을 잃는 진이었기 때문에 조만간 총살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정전을 일으켰고 버번이 그 틈을 이용해서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버번은 그곳을 빠져나간 다음 이 오다이가 있는 놀이공원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지기 몇 시간 전 이 오다이 여자는 치료를 다 받고 난 뒤 탐정단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오다이 여자를 공항경찰이 데리고 가야겠다는 말을 했고 경찰들은 왜 그러냐고 말했지만 공항경찰은 강압적으로 그냥 데리고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안기준과 공항경찰이 이 여자를 얻으려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여자가 검은 조직의 인자 럼의 최측근인 큐라소라는 조직원이었기 때문이었죠. 공안의 카자미란 인간은 이 큐라소란 인간을 1대1로 추궁하기 시작했고 추궁을 당하던 중 관람차 밖에 있는 조명이 하나로 합쳐지는 걸 보더니 불현듯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카자미를 제압하고 관람차를 빠져나가죠. 그리고 나서 검은 조직에게 연락한 뒤 검은 조직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 조직이 관람차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고 그 관람차에 기억을 잃은 자신을 챙겨준 탐정단 친구들이 있다는 걸 알고는 관람차를 멈추기 위해 자신의 몸을 생각 안 하고 관람차로 뛰어듭니다. 그러다가 결국 무리를 하는 바람에 관람차에 깔려버렸고 큐라소는 자신의 추억을 손에 쥔 채 불에 타버리죠. 이 정도가 코난 20기 극장판 수능의 악몽에 대한 간단한 줄거리인 것 같네요. 이제부터는 이 극장판에 대한 TMI들을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극장판은 2016년에 개봉했습니다. 두 번째, 카자미라는 공항경찰 소속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게 원래는 원작엔 안 나오는 이 극장판의 오리지널 인물이었는데 이 극장판에서 꽤 캐릭터가 잘 뽑혔다고 생각했는지 원작에서도 등장을 하고 이후의 극장판에서도 등장하게 됩니다. 세 번째, 검은 조직이 등장한 세 번째 극장판입니다. 이전까지 5기 극장판 천국으로의 카운트다운에서 잠깐 등장하고 13기 극장판 7획의 추적자에서 완전체로 등장을 했었는데 7년 만에 이번 극장판에서 검은 조직이 완전체로 등장을 하죠. 네 번째, 이 극장판은 탐정단이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극장판입니다. 이 극장판의 주인공이라 볼 수 있는 큐라소란 인물이 기억을 되찾기 전까지 이 탐정단 친구들이 큐라소를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이끌어주는데 그 전까지 그냥 안규준과 이상윤을 따돌릴 정도로 뛰어난 인물로만 묘사되었던 큐라소의 캐릭터를 이 탐정단 친구들이 점점 매력적인 캐릭터로 만들어줍니다. 보니까 이 큐라소란 인물이 팬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던데 이 큐라소란 인물의 매력은 이 탐정단 친구들이 만들어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극장판을 보고 큐라소를 좋아하게 됐다면 여러분들은 탐정단 친구들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 극장판 초반부에 안기준, 이상윤, 큐라소 이 세 명이서 도로를 그냥 개판으로 만듭니다. 큐라소가 중요 정보를 들고 튀어버리니까 이걸 잡으려고 이상윤과 안기준이 쫓아가는데 이상윤이 친구는 변장해야 되는 걸 까먹었는지 최수연 상태가 아니라 이상윤 상태로 운전하고 있고 안기준은 지금 이상윤한테 지랄할 때가 아니라 큐라소를 잡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상윤한테 열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큐라소는 미쳐가지고 차들이 존나 많은 도로에서 역주행까지 감행하죠. 진심개 난장판에 답이 없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이상윤이 큐라소의 차바퀴에 구멍을 낸 덕분에 큐라소의 차와 함께 근처에 있던 차 몇 대가 떨어지며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것 덕분에 최소 사망자는 10명은 나오고 부상자도 수십 명 정도 나왔을 것 같은 사망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아마 코난 세계관에서 살아남으려면 엑스트라들도 강철급의 단단한 신체를 가져야 하는 것 같네요. 여섯 번째, 큐라소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큐라소가 이상윤, 안기준과 함께 도로를 개판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개판으로 만든 다음 바다에 빠져가지고 폭발에 잔해물 같은 걸 맞고 자세히 보면 물에서 자동차에 맞는 것 같은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퍼맞았는데 존나 상처 몇 개만 입은 채로 잘 걸어서 나가요. 이렇게 걔 말도 안 되는 자동차 액션을 하기 전에도 대충 4층 건물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봉 잡고 내려오는 액션씬도 보여줍니다. 아마 손바닥에 화상 입어가지고 다시는 이딴 짓 못하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개뿔 나중에 개나 되는 뭉치를 구하기 위해서 저거보다 더 심한 중력을 무시하는 액션씬을 보여줍니다. 이 밖에도 도로에서 대놓고 역주행을 하는데 사고가 아예 안 났다는 점이나 다트를 중앙에다가 전부 맞추는 걸 보면 큐라소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7번째, 이상윤은 지가 죽지 않은 걸 들키고 싶어서 환장한 것 같습니다. 원작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상윤은 키르에게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윤은 항상 자신의 얼굴 상태로 안 다니고 최수연이란 대학원생의 신분으로 돌아다니죠. 근데 이 극장판에서는 계속 맨 얼굴 상태로 다닙니다. 뭐 집 앞에 마실 나갈 때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인데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도 맨 얼굴로 다녀요. 나중에 법원과 키르가 검은조직한테 의심을 받아가지고 사슬로 묶인 다음 거의 총 맞기 직전의 상태까지 가는데 이걸 이상윤이 정전을 시켜가지고 얘네들을 구해내는데 성공합니다. 근데 이때도 이상윤은 맨 얼굴의 상태로 검은조직원들 코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때 정전시키고 법원의 탈출로를 마련해준답시고 문을 열어주는데 이때 1초만 늦었어도 워크한테 얼굴을 들킬 뻔했었습니다. 만약 이때 들켰으면 이상윤이 살아있다는 걸 검은조직한테 들키게 되고 키르가 이상윤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도 들키면서 이상윤과 키르 둘 다 죽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FBI의 능력 있는 수사관이란 놈이 이렇게 부주의하게 행동하는 게 말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8번째, 이상윤뿐만 아니라 베르무트도 이상합니다. 베르무트가 사회에서 일할 때 크리스 빈야드라는 유명한 여배우로 활동을 해서 나름 사람들한테 얼굴이 알려져 있는데 이 토토수족관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변장을 안 한 채 다닙니다. 이게 만화적 허용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냥 전부 크리스 빈야드를 모르는구나, 해외에서만 유명한갑네 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또 어쩔 때 보면 선글라스랑 모자를 쓰고 변장을 하고 있어요. 아니 변장을 할 거면 변장을 한 채로 다니던가 변장을 안 할 거면 아예 하지를 말던가 하나만 하지 왜 왔다 갔다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9번째, 이 극장판에는 범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극장판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검은조직이 나오든 키드가 나오든 극장판 안에서 살인이라던가 비행선 탈취 같은 사건이 일어나서 코난이 추리를 해가지고 정체를 밝혀내야 하는 범인이란 존재가 웬만하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극장판에서는 살인 같은 건 일어나지 않고 추리라고 할 만한 것도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탐정 코난의 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번 극장판을 보고 약간 실망했다고 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10번째, 이렇게 추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호평을 받은 극장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검은조직이란 치트키를 쓴 것도 있지만 이 극장판이 전체적으로 액션씬이 엄청납니다. 특히나 앞서 제가 이상윤, 안기준, 큐라소 3명이서 도로를 그냥 개작살 내놨다고 했는데 말만 이렇게 했을 뿐 이때 액션씬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후반부에도 무리수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안기준, 이상윤, 코난 이 3명이서 엄청난 액션씬을 보여줬어서 액션을 보러 극장에 간 분들은 만족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11번째, 억지로 이상윤과 안기준이 싸우는 느낌이 듭니다. 극장판 후반부에 이상윤과 안기준이 관람차 꼭대기에서 마주치게 되고 둘이서 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난투극을 벌입니다. 이 새끼들이 그냥 둘 다 동네 슈퍼 가다가 마주친 다음에 말싸움하다가 이렇게 싸운 거면 그래 둘이 사이 안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얘네는 지금 검은조직이 큐라소를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에 놓여있는데도 이지랄 떨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이건 안기준이 좀 정신이 나갔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새끼가 아까 전에 검은조직의 진한테 총살당할 뻔한 걸 이상윤이 구해준 거란 걸 알고 있음에도 갑자기 이상윤한테 싸움을 건 겁니다. 존나 배은망덕한 놈이에요. 아무리 이상윤이 싫어도 지금 공동의 적이 있고 공동의 목적이 있다면 잠시 싸움은 미뤄두고 할 일을 먼저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기준은 평소에는 똑똑하다가 이상윤만 눈앞에 등장하면 머저리가 되는 것 같네요. 12번째, 여기서 마치나 진페이, 한국어로는 송보인 형사가 잠시 등장합니다. 여기서 안기준이 폭탄을 해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안기준이 폭탄 해제 전문가인 송보인을 회상합니다. 극장판에서는 최초로 안기준의 경찰 동기조가 등장했고 이후 2022년에 할로윈의 신부로 경찰 동기조가 전부 등장했었죠. 13번째, 놀이공원의 의무실에 MRI가 있습니다. 이게 MRI가 되게 비싼 장비여가지고 좀 큰 병원에 가야지 MRI를 찍을 수 있는데 이 토토수족관은 대체 어떤 곳이길래 거기 속해 있는 자그마한 의무실에도 MRI가 있는지 좀 신기하더라고요. 14번째, 검은조직 놈들은 답이 없습니다. 이전에 7흑의 추적자라는 극장판에서도 지들이 비밀조직이라는 걸 까먹었는지 도쿄타워를 향해 기관총을 발사하는 모습을 선보이는데 이번 극장판에서도 뇌가 없는 듯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애초에 지네가 비밀조직이면 좀 비밀스럽게 행동해야 할 텐데 그냥 마냥 헬기 끌고 와가지고 관람차를 향해 기관총 발사하고 관람차까지 뜯어내는 거 보면 새끼들 그냥 세간에 알려지고 싶어가지고 환장한 놈들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테러 행위를 했으니 일주일 안에 얘네 조직의 정체가 까발려지고 한 달 안에 전원 체포당해야 하는 게 맞아요. 아마 이 수능의 악몽 세계관의 검은 조직은 조만간 체포당하고 조직의 보스까지 정체가 까발려질 것 같습니다. 15번째, 큐라소의 과거를 좀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이게 보면 큐라소가 마지막에 기억을 되찾고도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는데 왜 러머의 오른팔이었던 큐라소가 검은 조직을 배신하게 되고 아이들한테 목숨을 거는 건지 조금 더 자세한 서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다면 안 그래도 짠한 캐릭터한테 더 감정이입을 했을 건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6번째, 이 극장판 역시 박사님의 발명품 덕분에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우선 검은 조직의 헬기를 망가뜨린 것도 박사님의 폭죽 축구공의 역할이 컸고 마지막에 관람차를 멈추는 것은 그냥 박사님의 말도 안 되는 멜빵끈과 말도 안 되는 축구공 덕분에 막아버립니다. 솔직히 박사님이 애들 데리고 캠핑 같은 거 안 가고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조수들 몇 명 두고 발명에만 집중한다면 세계를 지배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네요. 17번째, 솔직히 큐라소는 안 죽어도 됐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에 큐라소가 관람차 안에 있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크레인 같은 걸로 관람차를 멈추게 하려는 행동을 하는데 굳이 이거 안 했어도 코난이 알아서 멈췄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물론 큐라서는 코난이 연병하는 걸 몰랐긴 했겠지만 괜히 아까운 캐릭터 한 명이 의미 없이 사라진 것 같아서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17가지 정도가 20기 극장판 수능의 악몽에 대한 TMI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능의 악몽에 대한 TMI를 알아봤습니다. 솔직히 검은 조직이 나와서 좀 흥미롭게 봤을 뿐 추리가 안 나와서 그런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절레이 탐정이나 화염의 해바라기 같은 것보단 낫긴 했지만 그래도 좀 부족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극장판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들의 감상을 달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런 영상 항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